다시 경제부총리님, 예,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요. 네. 지금 뭐 단기에 질 나쁜 일자리만 늘어난다, 땜질식 처방이다 이런 비판들이 있는 거 아시죠? 예. 근데 본의원도 그냥 일자리가 아니고 괜찮은 일자리, 예, 정말 질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양극화와 빈곤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 경제의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본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과거 모든 정부도 일자리 창출에 노력했고 쉬운 정책은 거의 다 써봤습니다. 근데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쉬운 정책이 과연 있는가? 힘들죠? 예, 의원님, 좋은 일자리 또는 안정적인 일자리는 뭐 기본적으로 뭐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장과 기업에서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역동성, 기업의 기살리기,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부에서 할 일은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끔 하는 여러 가지 조성 내지는 조장하는 정책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런 것들은 우리 정부에서는 혁신성장 또는 뭐 여러 가지 혁신성장의 컴포넌트라고 할 수 있는 뭐 규제 개혁이라든지 뭐 등등등 해서 하고 있는 큰 축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이제 예산을 내면서 재정에서는 그 중에서도 이제 민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사업들이나 또 고용의 안정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업들, 이것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일자리 예산의 84%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만들어지게 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직접 일자리 사업 한 3조 7천억 정도, 또 이번에 발표한 금년도에 조금 여유 재원으로 하는 연말까지 일자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의 엄중한 고용시장의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만 이제 뒤에 것만 이렇게 부각을 시켜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도 명명백백하게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하고 있는 노력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정부가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있고 또 여러 차례 제가 송구하다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전체 그림에 대해서 좀 우리 국민과 또 시장에서도 좀 같이 좀 인식을 해줬으면 하는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더군다나 우리 경제는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확대를 통한 고용 증대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위험하고 반대가 많더라도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 그리고 고통스럽지만 경제 구조를 바꾸는 정책, 이를 통해서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정말 백년지 대계를 보고 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즉 직종 간 격차 축소를 통한 노동시장의 정상화,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차별적 노동 조건 개선, 임금 체계의 단순화, 노동 생산성이 아니라 교섭력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문화 타파, 새로운 직업의 출현을 막는 제도의 개선, 일자리 창출이 많은 산업 구조로의 전환 등 이런 정말 근본적인 그리고 굉장한 고통이 따르는 정책으로의 방향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생각에 저도 공감합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앞으로 어떤 산업과 미래 먹거리에서 우리의 고용이 창출이 되고 성장 동력이 나올까 하는 측면에서 이제 굳이 이제 예산을 얘기하자면은 이제 저희가 플랫폼 경제나 8대 선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고, 그것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민간이 주도적으로 하는데 정부는 옆에서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부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산업 구조의 고도화가 필요합니다. 일종의 우리 주력 제조, 또 여러 가지 지금 앞으로의 산업 구조의 경쟁력과 고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런 게 필요할 거고요. 또 동시에 노동시장에 대한 구조는 좀 필요할 것입니다.
노동 시장의 그 안정성 제고를 전제로 한 노동 유연성 문제도 같이 얘기를 해봐야 되겠고요. 이중 구조 문제도 해결해야 되겠고요. 또 정부로서도 조금 반성을 해본다면은 정부의 정책이나 또는 시장에 주는 메시지가 좀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메시지가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조금 혼재된 메시지가 나갈 때도 있었고요. 정부가 이런 측면에서 이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겠다고 하는 메시지가 일관되고 예측 가능하게 나감으로써 그 시장과 기업에서도 그 정부를 믿고 정부의 정책을 믿고 일관되게 말씀이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교육부총리님, 네, 이번에 사립 유치원 관련 그 지원금에서도 봤듯이 그동안의 저출산 예산이라든가 각종 복지 예산들요. 네. 예산이 적은 것이 아니고 이게 줄줄 샜다. 누수가 너무 많았다. 전달 체계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복지 예산, 교육 예산 많이 잡아가지고 주면 뭐합니까? 눈먼돈이라고 생각하고 다 그냥 보는 놈이 임자인데요. 이거 어떻게 좀 확실하게 틀어막을 방법을 좀 강구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번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에 이제 종합대책을 세우면서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게 확실하게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그 법적 근거나 처벌의 기준들이 매우 애매모호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국민의 그 소중한 세금을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지원을 하는데 그것이 목적에 교육에 맞게끔 사용될 수 있도록 그동안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새로운 그것에 맞는 그 회계 처리 방식이나 제대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저희들의 책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제대로 목적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종합대책에 그런 대책들을 마련해서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 위해서 법도 지금 발의돼 있고요. 이번 정기국회 때 법이 처리가 되고 나면 최소한 유치원 부분과 관련된 그 예산의 투명한 목적에 대한 사용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총리님, 예. 앞으로 30년, 40년 후에 예, 명심하겠습니다. 없는 머리라도 짜보겠습니다. 뭐 없는 게 아니라 머리가 뭐 충분하신데 더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존경하는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함진규 의원님 질의 순서입니다.